메이저리그가 한국 선수를 노예 계약으로 묶어두려 했다는 충격적 진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순간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계약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야구 영재 김혜성이 서 있죠. 수많은 야구 전문가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아시아 선수, 특히 한국 선수에 대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차별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김혜성의 대리인이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계약, 재조사 요청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적 문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서 속에는 현대 프로스포츠,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조항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법학 분야의 권위자들은 이러한 계약 조항들이 국제노동법과 인권규약에 명백히 위배되는 내용들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계약서의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성은 단순히 야구 선수로서의 의무만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구단의 전속 자산으로 취급받는 조건들에 합의해야 했습니다. 이는 19세기 노예제도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을 분석해보면 김혜성은 경기 참여는 물론이고 개인의 사생활, 식단 관리, 일정 조절, 심지어 가족과의 시간까지도 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홍보 및 마케팅 관련 조항들입니다. 김혜성은 구단과 후원사들의 광고 촬영, 홍보 행사, 미디어 이벤트에 무제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선수로서의 훈련과 휴식에 필요한 시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건이었죠. 스포츠 의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도한 스케줄이 선수의 신체적, 정신적 컨디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구단이 김혜성의 개인적 활동과 발언까지도 통제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조차 구단의 사전 검열을 거쳐야 했고 SNS 활동이나 개인적인 만남까지도 제한받았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조치였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조항들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인권 침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김혜성이 겪은 차별의 양상은 계약서상의 조항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 구단 내에서의 대우 역시 다른 선수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라커룸에서의 위치, 훈련 시설 이용 순서, 심지어 식당에서의 좌석 배치까지도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명백한 인종차별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슈에이 오타니의 증언입니다. 같은 아시아계 선수로서 김혜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오타니는 공개적으로 김혜성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경기장에서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한 차별과 압박이 존재한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는 메이저리그 내부의 구조적 차별 문제가 개별 구단의 문제를 넘어선 리그 전체의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메이저리그의 이러한 차별적 행태는 역사적 맥락에서 봤을 때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 프로야구는 오랫동안 인종차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제키 로빈슨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유색인종 선수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왔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선수들에 대한 차별은 더욱 미묘하고 교묘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는데 김혜성의 사례는 이러한 차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뒤늦은 인정과 사과는 오히려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처음에는 모든 의혹을 부인했던 그가 결국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더 많은 증거와 압력이 존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사과는 진정성보다는 여론의 압박에 못 이긴 형식적인 제스처로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혜성의 경기력 분석 측면에서도 차별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타율 0.378, OPS 0.959라는 뛰어난 성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주전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실력과 무관한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좌완 투수 상대로 단 4차례의 기회만 주어진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보다는 편견과 선입견에 기반한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이크 콤포토라는 부진한 선수가 단지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인 기회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력보다는 경제적 논리가 우선시되는 불합리한 시스템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연봉 1,700만 달러라는 수치가 선수 기용의 기준이 된다면 이는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인 공정성과 실력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한편으로는 김혜성이 내셔널리그 신인상 모의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한 것은 그의 실력이 리그 전체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구단 차원의 차별적 대우가 리그 전체의 평가와는 상반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전문가들과 관련 인사들은 김예성의 실력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지만 정작 소속 구단에서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팬들과 시민사회의 반응입니다.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은 댓글들을 보면 일반 대중들조차 이 상황의 부당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다른 야구 문화에서 온 선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은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는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현대 사회의 핵심 가치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김혜성이 시즌 초반 부상을 당했을 때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는 증언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선수의 건강과 안전보다 홍보 일정과 미디어 의무를 우선시했다는 것은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가치조차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서 선수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법학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향후 아시아계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진출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혜성의 사례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아시아계 선수들이 비슷한 차별과 억압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이번 사건을 통해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확립된다면 이는 국제 스포츠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벌금 부과와 부적절한 조항 수정, 그리고 보상 조치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처벌이 실제로는 매우 미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 자체가 이러한 차별적 관행을 묵인해온 공범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사건이 단지 김예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 야구계 전체, 나아가 아시아 스포츠계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차별의 문제입니다. 김예성은 단지 이러한 차별의 희생양이 된 것이며 그의 뒤에는 더 많은 잠재적 피해자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정부와 야구계의 대응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교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스포츠 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예성 자신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경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프로 정신과 성숙함을 보여주는 태도이지만 동시에 얼마나 큰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22세의 젊은 선수가 이토록 복잡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입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김예성의 정신건강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겪는 이런 차별과 압박은 평생에 걸쳐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적 고통을 넘어서 한국 야구의 미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야구 팬들과 인권운동가들이 김예성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문제를 단순한 스포츠 이슈가 아닌 인권과 정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메이저리그 내부의 양심적인 인사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전직 선수들과 코치들이 익명으로 비슷한 경험을 증언하고 나서고 있으며 이는 이 문제가 김예성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증언들이 축적되면서 메이저리그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메이저리그의 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의 야구 팬들이 메이저리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메이저리그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와 수익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메이저리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장 중 하나입니다. 박찬호, 최희섭, 류현진 등의 활약으로 한국 야구 팬들의 메이저리그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김예성 사건이 이러한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이제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이 문제가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점차 주요 언론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권 문제에 민감한 유럽과 북미의 진보적 언론들이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하면서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이저리그에게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법적 측면에서도 이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국제 스포츠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향후 국제 스포츠 계약의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선수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계약 조항들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윤리학과 인권교육의 중요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부 대학의 스포츠학과에서는 김예성 사건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미래 스포츠 관계자들의 인권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예성의 개인적 성장 측면에서도 이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는 단순한 야구 선수를 넘어서 인권 운동가이자 사회 변화의 상징적 인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의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력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 사건은 중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스포츠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구조적 차별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의 해외 거주 한국인 보호 정책과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김예성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계약 분쟁을 넘어서 현대 사회의 핵심 가치들이 충돌하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공정성과 차별, 실력주의와 경제 논리, 개인의 자유와 조직의 통제, 문화적 다양성과 동화 압력 등 다양한 쟁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복잡함 속에서도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김예성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야구를 잘하는 한국인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개인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고 앞으로 비슷한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메이저리그와 LA 다저스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김혜성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의 용기 있는 투쟁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이는 그 자체로 큰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정리될지, 그리고 김혜성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국제 스포츠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용기 있는 한국의 젊은 야구 선수 김혜성이 서 있을 것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